그 삶에 있어서 수면이 과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수면은 고대로부터 몇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예. 세르반테스는 수면은 필요한 마음의 가장 좋은 약이다. 우리 수면의 회복,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호메로스는 잠은 눈꺼풀을 덮어 선한 것,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셰익스피어는 우리는 꿈의 재료이며 우리의 짧은 인생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잠이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강조하는 이런 문구들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 78세, 80세 정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생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72세 중에서 평균 내보면은 약 한 28년, 약 3분의 1 정도를 침대, 자는 시간에 있다고 하고 네. 그다음 일터가 한 11년 정도. 네. 요즘 온라인은 요즘은 더 많아지겠죠. 가령 이런 빈도로 수면이 우리 일생 중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면은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일정한 시간, 우리가 야간이 되겠죠. 몸과 마음의 활동을 쉬면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인데 의식은 없거나 줄어들어 있고 감각기관이 상대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모든 근육이 움직임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면은 우리 혼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반복적이고 자극하면 깨울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잠을 푹 잤는데도 몸이 피로하다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짧게 잠깐 잤는데도 꿀잠 잤다고 표현하기도 개운하다. 하잖아요. 네. 이게 잠을 길게 잤다고 해서 다 꿀잠을 자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면은 양과 질이 중요하겠습니다. 수면의 양은 적당한 수면 시간인데 많이 자도 좋지 않고 너무 짧게 자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은 우리 수면의 주기와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주기는 같은 수면을 시간을 취하더라도 야간에 자야 되는 시점에 자는 게 중요하겠고, 수면의 구조는 수면을 8시간 취하더라도 수면의 단계에 따라서 적당한 구조로 수면을 취해야 좋은 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웰 슬리핑은 건강을 위해서 필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연 몇 시간 자야 될까? 우리가 수면 전문가가 권장하는 수면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들은 보면은 대개 먹고 자고 다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하루에 약 한 16시간, 17시간 정도 취하게 되고, 이게 점차 나이가 들면은 줄어드는데 학동기가 되면은 약 한 10시간, 9시간 정도 되고, 우리 성인이 되면은 약 8시간 정도, 노년이 되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이렇게 권장 수면 시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물들의 수면은 어떤가 한번 알아보면은 대사가 빠른 동물이 수면 시간이 깁니다. 오히려 덩치가 큰 이런 코끼리나 말, 캥거루 같은 것은 하루에 한 1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작은 고양이나 박쥐 등은 19시간, 1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중간쯤 돼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은 구조가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는 동안은 똑같은 상태가 아니고 처음에 잠이 들면은 비렘 수면,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 렘 수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비렘 수면은 전체 수면 중에서 약 한 75% 정도 차지하는데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있습니다. 깊은 잠은 여기 보시면은 심장과 체온을 좀 조절하고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신체의 피로 회복이라든지 성장에 관여하는 수면이 되겠고, 렘 수면은 안구 운동이 빨리 움직인다고 렘 수면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꿈을 꾸는 잠을 꿈꾸는 잠을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면 단계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보시면은 잠이 들면은 얕은 잠이 있다가 깊은 잠, 얕은 잠, 꿈꾸는 잠, 렘 수면이 있겠죠.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클이 약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수면 구조가 정상적인 좋은 수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초기에는 깊은 잠이 많고 새벽에는 꿈꾸는 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꿈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꿈꾸는 잠이 새벽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보면 건강한
숙면을 보면은 이렇게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꿈꾸는 잠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깨지 않고 보이는 것을 정상적인 수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꿈꾸는 잠을 렘 수면으로 말씀하셨고요. 렘 수면은 지금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룻밤에 한 서너 차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밤에 꿈을 많이 꾼다는 건 그럼 이 렘 수면의 주기와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 관계는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는 시점이 요 렘 수면 때 깨어나게 되면 꿈을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비렘 수면 동안에 깨어나면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하. 꿈 색깔이 또 이렇게 흑백으로 애매모호한 이런 꿈을 꿀 때는 비렘 수면일 때가 많고, 렘 수면에 깨어나면 너무 생생하고 네. 꼭 실제 있었던 일처럼 그렇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수면을 꿈을 꿀 때가 렘 수면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요.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진다, 뭐 밤잠이 없어진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부터 잠이 깬다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잘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면이 아까 그 나이 들면 수면 시간도 좀 줄어들고 수면이 시간도 조금 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릴 때 수면은 되게 그 깊은 잠이 많아서 그 업어가도 모른다 그렇죠. 흔들어도 네. 잘 안 깨고 그런 수면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은 잠길이 밝다, 얕은 잠이 많고 잘 깨는 수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면 시간이 조금 당기고 얕은 잠, 선잠이 나이 들면 좀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이가 들면은 잠자는 시간이 당겨서 우리 초저녁 잠이 많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아이들보다는 잠들기가 좀 어렵거나 수면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 렘 수면 주기가 반복되는 게 좀 줄어들고 자는 동안에 자꾸 깨고 이런 수면의 특징에 좀 변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면은 우리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그 조절 기준에 의해서 잠을 취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항상성과 일주기 리듬, 이 두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성은 무엇이냐면은 그 전날 잠을 못 자면은 그 다음날 졸립죠. 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잠이 오는 그런 특성을 항상성이라 합니다. 예. 이에 반해서 주기는 우리가 그 밤낮에 따라서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깨어 있는 시간에 관계없이 야간에 빛이 없고 어둠이 되면은 잠이 오게 되는 이런 게 일주기 리듬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빛이 되겠죠. 일주기 리듬에. 그것을 조금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 시간인데 야간이겠죠. 깨어 있는 동안에 항상성이 높아져서 점점점 수면을 유발하는 물질이 축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성은 일정하게 패턴을 움직이고 이 사이 차이가 커지면은 졸리게 되어서 수면을 취하게 되고 아침에 깨게 되면은 이게 항상성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만약 그 전날 이렇게 잠을 못 잤다 그러면은 졸리 오는 그런 느낌, 항상성은 높아져서 곧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많이 졸리게 수면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면은 항상성의 문제인지 주기성의 문제인지를 항상 감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기는 우리가 여기서 나실 때 우리 서쪽,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은 또 밤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쪽에 밤에는 수면을 취하고 여기서는 깨어있게 되는 게 이런 환경적인 크루에 따라서 우리가 잠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이트 게이브라고 익스터널 기브 그 환경에 대해서 큐가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빛이죠. 빛이 있으면은 깨어있게 되고 어두우면 자게 되는데 그 위에 우리가 활동이라든지 음식, 기온,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 대한민국 요 시간에 맞게 낮 동안은 깨어있게 되고 밤 동안은 잠을 취하게 되는 그런 특징은 이런 보여주는 환경적인 큐를 자이트 게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각성 조절은 우리 일주기 리듬이라 하는데 빛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빛은 우리 눈으로 망막으로 이렇게 빛이 도달하게 되고 이 빛에 대한 신호가 여기 보시면은 시상하부의
교차 상해계를 통해서 이렇게 신경이 전달돼서 송과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네. 이 멜라토닌이 생체 수면 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되어서 각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면 각성 리듬은 자고 깨는 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러한 수면 각성 리듬은 우리가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콩팥 등에도 모든 신체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자게 되면은 소변 분비도 작아지고 위 운동도 작아지고 그리고 혈압도 덧낫이 달라지게 돼요. 이런 리듬이 조화롭게 맞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보시면은 우리 저녁에 되면 어두워지고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되고 자기차 되는 장 운동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소변도 좀 적게 해서 밤 동안은 깨지 않게 되고 새벽에 체온도 약간 떨어지게 되고 근데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정지되면은 아침에는 깨게 되고 다시 활동하게 되고 각성이 높아지고 오후에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빨라지게 되고 이런 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건강한 수면 각성 주기죠. 그래서 네. 이게 잘 맞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차가 틀릴 때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든 게 이런 각성 수면 주기가 맞지 않아서 힘들게 되는 게 시차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